2장 Linear System of Equation. 오늘은 2장 1절 선형 연립방정식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Linear System of Equation, Gauss Elimination and Gauss-Jordan Elimination, 그리고 Application of Linear System of Equation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Linear System of Equation은 자연과학이나 공학, 또 경제학, 또 교통의 흐름, 일기예보, 의사결정 등 많은 분야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은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향상되면서 그러면서 실제 대형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면서 연립방정식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 왔습니다. 자, 우리 2장에서는 Linear System of Equation의 해법, 해를 구하는 방법과 그 해집합의 기하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그리고 그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inear System of Equation의 예로서 CT 촬영을 예로 들었는데 이 연립 방정식의 역사는 이 구장산술에도 방정작이라는 제목에서 다룰 정도로 역사가 깊은 그런 분야이고 우리 한국에서 나온 수학 책 중에서는 조선시대의 3법 통종 안에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 문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술집에 호주와 박주라는 두 가지 종류의 술이 있는데 호주는 한 병 마시면 세 사람이 취하고 박주는 세 병을 마셔야 한 사람이 취한다. 호주와 박주를 합해서 19병이 있는데 모두 33명이 술을 마시고 다 취했다면 그러면 호주와 박주는 각각 몇 병이 있었겠느냐. 이런 문제가 이 책에 실려있는 연립방정식 문제의 예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 당시 조선시대에 이제 산사, 계산하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계리인, 세금도 계산하고 토지 측량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출제하던 그런 시험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 호주는 10병이고 박주는 9병이 이제 답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현대에 와서는 컴퓨테이셔널 토모그래피라는 그 분류는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이제 한 X선을 이제 몸에 통과시켜서 그것이 이제 어느 만큼을 이제 어떤 것은 통과하고 어떤 것은 뼈를 거치면서 통과를 못하게 되면서 이제 통과된 X선의 양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중간에 어떤 오브젝트들이 얼만큼 장애물들이 얼만큼 있었냐는 것으로부터 그 안에 질병이라든지 또는 이상한 오브젝트가 어디에 얼만큼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들이 연립방정식으로 바뀌어지고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것을 다시 이미지로 바꿔서 CT 이미지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설명하면 한 방향에서 X선을 투과시킬 때마다 신체의 각 부분을 미지수로 하는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방향에서 X선을 투과시키면 결국 연립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 연립방정식을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면 각 부분이 X선을 흡수한 양을 알아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신체의 컴퓨테이셔널 토모그래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형 연립방정식 2장 1절. 자, 이 절에서는 어떤 문제에서 선형 연립방정식 모델이 만들어지며 그 해를 구하는 과정과 해의 기하학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2에 있는 라인의 이퀘이션은 보통 A1x 플러스 A2y = B로 쓰고 또는 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 0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 다음 R3에 있는 평면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 = 0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다르게 쓰면 A1X 플러스 A2Y 플러스 A3G = B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리니어 이퀘이션,
선형 방정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형. 이 선생, 김 선생. 선형 방정식. 여기서 이제 A1, A2, A3는 모두가 0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0이 아닌 이제 스칼라일 때 이제 이게 직선의 방정식, 이게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 되지요. 자, 이것을 확장하면 미지수가 이제 n개 있을 때 이 미지수, n개의 미지수에 대한 선형 방정식, 리니어 이퀘이션은 b와 개수, ai들이 실수일 때 같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라인의 이퀘이션이 평면의 이퀘이션으로, 그 다음에 3차원 평면, 이게 이제 2차원 평면이라고 하면, 이제 3차원 평면, 4차원 평면, 그래서 n차원 평면까지 이제 확장되는 겁니다. 평면의 식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리니어 이퀘이션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이런 식들은 이게 이제 쓰고 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런 식, 또 by 플러스 a1x1 플러스 a2x2 플러스 a3 x3 equal b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의 예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x1, x2의 그 앞에 상수들이 곱해서 1차 결합해서 상수가 되는 x1, x2, x3 앞에 상수들이 곱해져서 그것들 더한 것을 시 상수로 나타내는 이런 모양, 즉 이런 모양에 포함되니까 이런 것들은 다 리니어 이퀘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 보면은 이런 경우는 2x1 3x2 이퀄 x1 곱하기 x2가 되죠. 그렇죠? 상수가 아니라 미지수 두 개가 곱해 있는 상태죠.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는 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리니어 이퀘이션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배까지는 좋았는데 x1에 루트가 씌어졌죠. x1의 1승이 아니라 x1의 2분의 1승이죠. 그러면 이 식에 일치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선형 방정식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다시 요 sin x가 요 sin x가 요게 문제인데 요 sin x가 이제 x에 따라 변하는 식이, 그러니까 상수가 아니면 이거는 리니어 이퀘이션이 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상수일 때는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 x를 없애는 거예요. 김경호 선생님, x가 없어야 돼요. 모두 어쨌든 여기 x가 변수일 때는 요건 리니어 이퀘이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미지수 xi에 관한 유한계 선형 방정식의 모임. 자, 이런, 그러니까 아까 같은 리니어 이퀘이션들이 b1, b2 쭉 해서 이제 n개, m개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리니어 이퀘이션들의 여러 개 있는, 그래서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고 얘기도 하고 리니어 이퀘이션들의 시스템,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선형 연립 방정식,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수한 경우가 이제 B1, B2, Bn이 다 0인 경우, 요쪽 우변의 상수항들이 다 0인 경우, 그때 이 연립 방정식을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 요게 다 0일 경우에요. 우변 bi들이 다. 그때 그 경우에는 언제나 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xi들이 다 0이면은 그 1차식도 이퀄 0이 성립되고, 이 두 번째 식도 이퀄 0이 성립되고, n번째 식도 이퀄 0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해가 존재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립방정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만들어진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의 해를 구하는 거를 이제가 다음 일이 되죠. 그럼 해가 먼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는데,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인 경우에는 해가 일단 언제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있고, 그 다음 그 존재하는 해가 유일하나 또는 무수히 많으냐, 이제 그것만 분석하고 그 해를 찾는 게 다음 일이 됩니다. 자, 선형 연립방정식의 미지수에 어떤 수, S1, S2, Sn을 각각 대입했을 때 그 각 방정식이 모두 성립하면 S1, S2, Sn을 이 연립방정식의 이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때 X1, X2, X3에 각각 1,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등식도 만족하고 이 등식을 다 만족하므로 이 1, 2, 마이너스 1은 이 위에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그 시스템이 컨시스턴트하다 얘기하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연립방정식은 inconsistent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consistent, inconsistent. 자,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 전체 집합을 선형 연립방정식의 솔루션 셋이라고 하며, 동일한 솔루션 셋을 가지는 두 개의 선형 연립방정식은 서로 이퀴버넌트하다, 동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연립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뭐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데, 그냥 구하기 전에 그림을 그려봐도 이 식은 이렇게, 이 식은 이렇게 표현이 돼서 실제로 이제 그림을 구하면 여기서 만나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해가 하나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림을 되게 확대하면 거기서 그 어디쯤에서 만나는지를 대략 확인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2, 1에서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2, 1을 집어넣으면은 3이 되고 2-1 하면은 1이 되고 두식 다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유일한 해를 갖는 시스템의 예입니다.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고 그리고 유일한 해를 갖는 예입니다. 자, 근데 모든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유일한 해만을 갖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 첫 번째 식은 이와 같고 두 번째 식은 이와 같다 그러면 이 경우는 평행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지. 이게 이제 inconsistent한 선형 연립방정식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한쪽에다가 두 번째 식에 마이너스 1배 해주면 결국은 똑같은 식이 되죠. 그러니까 두 식은 궁극적으로 같은 라인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두 식이 결국 하나의 식으로 일치돼서 하니까 그 두 선이 만나는 그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죠? 무수히 많죠. 모든 점이 다. 선상에 있는 모든 점이 다 솔루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무수히 많은 솔루션을 갖는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의 이해가 되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런 시스템은 컨시스턴트하다고 합니다. 이게 인컨시스턴트한 시스템이고, 두 개의 시스템은 컨시스턴트한 겁니다. 한 경우에는 유일한 해를 갖는 컨시스턴트한 시스템이고, 한 경우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컨시스턴트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자, 위에서 예를 보면은, 그러니까 해가 연립방정식의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에서 해가 위에서 보면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존재한다 그러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하고 좀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찾았는데, 그래서 다른 예를 한 해가 2개쯤 존재하거나 3개쯤 존재하는 해를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은 요 3가지 종류 중에 하나,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의 해 집합은 요 3가지 종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어요. 즉, 해를 갖지 않는 경우와 해를 갖는다 그러면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와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 그 3가지 말고 다른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가르쳐 줄게요. 자, 그러니까 재밌는 건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은 결국 이 3가지 조건만,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결국 연립 1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이 3가지 종류밖에 없으니까 훨씬 단순해지죠. 자, 먼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해가, 그 다음에 존재한다 그러면 유일한지 아니면 무수히 많은지, 그러면 존재한 해를 찾아서 유일하다 그러면 그 하나로 끝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해가 있다 그러면 그걸 포함한 무수히 많은 해가 어떤 모양으로 있다는 것만 얘기해 주면 이제 원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거기서부터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연립방 정식을 해법을 이제 답을 구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 답을 구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방법이 연립방 정식을 풀다 보면은 소거법을 사용했었죠. 위식에서 몇 배에서 아래식 빼고 해서 점점 단순화시키게 해서 g를 구하고 g 값을 위에 집어넣어서 y 값을 구하고 y 값, g 값을 집어넣어서 x 값을 구해왔죠. 이제 그런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화시키는 소거법 할 때 실제로는 x, y, z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었고 숫자들만 더하고 빼고 해서 이렇게 단순화된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게 가우스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게 개발된 거예요. 자, 그거를 2장 2절에 설명할 텐데, 먼저 2장 1절에서는 첫 번째 예에서는 미지수와 식의수가 모두 3인 선형 연립방 정식의 R3 안의 해집합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나열해 보시오. 한 거예요. 자, 미지수가 3개하고 식이 3개인 연립방 정식이에요. R3 안에. 그때 R3 안에 해집합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나를 봅시다. 그 예를 보면 유일한 해를 갖는다, 또는 해를 갖지 않는다, 또 무수히 많은 해를 갖지 않는다 하는 경우들이 그림으로 쉽게 표현되는데, 미지수 3개를 갖는 이제 식이잖아요. 그렇죠? 미지수. 그러니까 평면이죠, 말하자면. 그 평면들 3개가 이제 만나는 거 아니야. 평면 3개가 만나는 경우를 다 생각해 본 거예요. 평면 3개가 이렇게 적당하게 기울기 가지고 만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쵸? 또, 평면 3개가, 2개는 일단 만나서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다른 각도에서 만나서 결국은 세 평면을 다 만족하는 점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3개가 다 평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2개는 평행하고 하나는 겹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다 세식을 다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경우들이 이 3개가 다 평행인 경우, 세 평면이. 또는 2평면은 평행이고 한 평면은 그걸 가로질르는. 그러면 요 라인상에 있는 게 모두 해가 되죠. 세 식을 다 만족하니까. 그리고 세 평면이 딱 한 라인에서 교집합을 갖는 경우. 그런 경우엔 요 라인이 바로 그 세 평면을 다 만족하는 해집합들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8개죠. 요 8개 외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경우가 존재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8가지 다 찾아보면 결국은 요 8가지가 다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분류해보면 이런 경우는 유일한 해를 갖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경우 갖는 게 3경우 있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4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4차원 공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변수가 4개고 식이 4개인 경우도 분류를 해보면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리고 그림도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그리기 어렵죠. 4차원이 되니까.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은 저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3가지 경우에 포함돼요. 2차식일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예들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유일한 해가 존재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고 이런 경우에는 유일한 해가 존재한다 뭐 하는 식으로 예를 쭉 들어준 겁니다. 자, 결국은 8가지의 해 집합 경우가 없는데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그게 다더라. 다음이 이제 연립방 정식을 풀어라. 그러니까 연립방 정식을 하나 주고 이런 연립방 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연립방 정식을 풀 때 어떻게 풀어요? 먼저 여기 x 이제 여기서 이걸 제 아래 걸 단순화 시키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줄어지죠. 그럼 x5가 모인 것만 알면 그럼 x5를 알면 x4를 알 수 있고 그러면 x5, x4를 알면 x3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x3, x4, x5를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x1과 x2 사이의 관계식만 남게 되죠. 근데 x2가 그러면 어떤 그 미지수를 하나를 더 주면 그러면 그 미지수와 처음 x5에 준 미지수 이 2개로 결국은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솔루션들이 포함되겠죠. 자, 요때 요 키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게 연립방 정식 이렇게 보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요 x5를 알면 x4가 그냥 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x1 있죠. 여기 x3 있죠. 여기 x4 있죠. 요게 요렇게 보면 이런 사다리꼴의 앞에 머리 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걸 리딩 변수라 그래요. 리딩하는 변수. 앞에 첫 머리에 있는 세 개. 요 리딩 변수에 없는 게 어떤 거예요? 5개 중에서. 여기 x2가 이게 숨어 있는 거죠. 요 x5도 숨어 있죠. 요걸 우리가 프리 베리어블이라 그래요. 자유 변수라 그래요. 그래서 요런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x2에 뭐 s, x5에 t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미지수를 임의로 주면 x2에 s, x5에 t 같이 요 임의의 실수로 그 자유 변수, 요 프리 베리어블 앞에 걸 리딩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그 리딩 베리어블에 속하지 않은 우수리들을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 베리어블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요 st라는 임의의 실수를 주면 요 st를 이용해서 x1, x3, x4를 다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st만 프리 베리어블로 주면 위의 식을 만족하는 모든 솔루션들을 다 표현할 수 있죠. 그 솔루션을 표현하면 x1, x2, x3, x4가 다 표현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x1은 이렇게 마이너스 17 플러스 2s 플러스 11t, x2는 s, x3는 11 마이너스 7t, x4는 2 마이너스 t, x5는 7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이 식, 요로 xi가 st는 무엇이건 상관없이 요 식만 만족하는 xi들은 그 식을 다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다 집합으로 표현하면 요 x1은 요 모양, x2는 s, x3는 11-37t, x4는 2-t, x5는 tgt, 7이 아니라 t 표시해 두세요. t인. 요 식을 st는 임의의 실수일 때 요 식을 만족하는 모든 벡터들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위에 이제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명하려고 했건 리딩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를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을 때도 그 해 전체 집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그 리딩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선형 연립방정식 해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이 프리 베리어블이 존재하면 그 해는 집합의 형태로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유별 프리 베리어블 ST는 해 집합 모양을 정확히 알려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프리 베리어 리딩 베리어블과 이제 프리 베리어블이 이제 구분이 되는 예입니다. 자,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해 보죠.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요 앞에 있는 계수들만을 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의 그 행과 열로 요 숫자를 나열하면 이렇게 A11, A12, A1N 쭉 해서 AM1, AMN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행과 열로. 그걸 A라고 놉시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행과 열로 숫자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이걸 행열, 매트릭스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그 중에서 여기 뭐 i번째 행에 있는 요쪽 쭉 요거를 생각하면 그거를 우리가 i번째 행 중에서 i번째니까 i스로우. 그래서 i번째 행이라고 부르고 요거의 i번째 것을 요것은 요 컬럼 요 열 중에서 j2번째 있는 컬럼이니까 jth 컬럼 또는 A의 j2번째 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행과 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m개의 행과 n개의 열을 갖는 행열 A를 크기가 m by n인 행열이라고 합니다. m by n인 행열이라고 합니다. 특히 m과 n이 같으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정사각 행열 사이즈가 이제 그러면 n이 되니까 사이즈가 n인 n차의 스퀘어 매트릭스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정방행렬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정방행렬이라는 것은 우리말이 아니라 그 외국 말을 그냥 번역해서 쓰니까 그런 거 우리말은 정사각 행렬이 맞습니다. 스퀘어 매트릭스. 자, 이 행과 열을 표시할 때 A번째 행을 보통 이렇게 A의 I번째 행을 A 가로 열고 I, A's of I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A의 J번째 컬럼을 A의 J 컬럼, 요거 A 노테이션.
그리고 A의 제2번째 컬럼은 A의 그 슈퍼 인덱스로 Ace of J로 표시해서 A의 J 컬럼 표시합니다. 이 노테이션이 왜 필요하냐면 먼저 행렬 A가 이제 AIJ 이렇게 이미 IJ 성분으로 표시를 하는데 요것을 행로로 표시한다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n번째 행 이렇게 n번째 행해서 이렇게 행으로만도 표현할 수 있고 요 행렬 A를 이렇게 그 컬럼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에서 n번째 컬럼이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성분으로 표시도 할 수 있고 자. 이제 이 노테이션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줄게요. 이게 3M 노테이션이라고 불리는데, 자, 먼저 A의 I행, J행의 성분 AIJ를 이제 A의 IJ 성분, 컴포넌트 또는 엔트리라고 하고, N차의 정사각 행렬 A의 엔트리 AI, A11, A22, AN. 여기 이제 스퀘어 행렬의 그 대각선상에 있는 행렬들이 성분이죠. 뭘 메인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라고 해요. 주대각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행렬 그 A는 행렬 A는 행렬 A의 AIJ M by N 행렬 A를 표시할 수 있고 그냥 사이즈는 그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냥 혼돈이 없을 때는 그냥 A equal AIJ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행렬을 쓸 때 행렬을 정의할 때는 엔트리들의 행과 열로 배열한 것을 행렬이라고 정의했죠. 거기에 그것을 꺾기를 뭐 가로를 쓴다 또는 이렇게 꺾기로 쓴다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행렬의 정의에는 그 옆에 표현 방법에는 의미는 전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은 그냥 숫자들을 행과 열로 표현해 놓은 게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that's the definition of the matrix. 그런데 우리가 보통 행렬을 구분할 때 이렇게 꺾기 기호를 써서 쓰죠. 쓰는 이유는 구분을 안 해놓으면 행렬 두 개가 곱해졌을 때 이게 그 또 행렬과 벡터를 곱할 때 어느 게 어느 쪽에 속하는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냥 편의상 그 부호를 쓰는 거예요. 행렬의 정의에는 그냥 엔트리들을 그냥 행과 열에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그냥 노테이셔널 컨비니언스를 위해서 이제 그 표시를 해 놓는 것이지 행렬의 정의, 매트릭스의 정의는 요 숫자들만 있으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은 같은 행렬입니다. 요것도 행렬이고 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은 그 행렬을 좀 구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 다 같은 행렬인 거예요. 자, 다음 행렬.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건 2x3 행렬, 2x2 행렬, 이건 3x 행렬, 3x1 행렬. 이거 벡터들, 여러분들이 봐도 벡터들도 다 행렬이 되는 것이죠. 행렬의 스페셜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스칼라, 여러분들이 쓰는 숫자, 실수 또는 복소수도 다 1x1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스페셜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 3x3 행렬, 1x1 행렬, 또 1x3 행렬. 자, 여기에 이 A 행렬이 이제 2x3 행렬인데, 여기에 이제 A의 1, 3 성분은 뭐냐? 그러면 A의 첫 번째 로우의 세 번째 성분.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1, 3 행렬은 첫 번째 로우의 세 번째 성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B의 2, 2는 B의 두 번째 로우의 두 번째 컬럼에 있는 성분, 마이너스 3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자, 그 다음. 이제 n개의 미지수를 받는 m개의 1차 방정식으로 이뤄진,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 생각합시다. 그럼 이런, 연립 방정식은 이걸 행렬의 표현을 이용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행렬은 여기서부터 행렬 A를 찾아낼 수 있고, 여기 XI들을 컬럼 벡터로 이렇게 X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BI들을 가지고 이렇게 컬럼 벡터, N×1 컬럼 벡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요것을 A 곱하기 X 이퀄 B라고 쓰면 바로 요거 A11 X1 더하기 A12 X2에서 첫 번째 로우가 나오고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오고 해서 결국은 이 식을 간단히 쓰면 이렇게 쉽게 풀었을 수가 있죠. 요것을 우리가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계수 행렬이라고. 여기서 이제 A를 계수 행렬이라고 하죠. 그럼 요게 이제 연립방정식을 표현한 거고. 자, 요 A의 요 B 그래서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AX 이퀄 B라는 연립방정식 풀 때 실제로 X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거법을 이용할 때는 위치만 표현하지 그 XI들은 자리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잖아요. 그게 없이 방정식을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그 X는 다 없이 이렇게 행렬 A하고 B만 가지고 새로 만든 행렬이 이걸 첨가 행렬, Augmented Matrix라고 합니다.
이 어그먼트 매트릭스 이걸 가지고 이제 2장 2절에서 이제 소거법, 가우스 소거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최초의 어그먼트 매트릭스가 나온 데가 어디냐면 서양 수학책이 아니라 이게 기원전 200에서 100년 사이니까 지금부터 뭐 2100년 전, 2100년 전, 2200년 전에 출판된 구장산술이란 책에 이 방정작에 이 첨가행렬을 사용해서 연립방정식 이와 같이 세 가지 종류의 옥수수가 있다. 첫 번째 형태의 옥수수 세묶음과 두 번째 형태의 옥수수 두묶음 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옥수수는 각각 몇 개씩 거기에 있었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 어그먼티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컬럼에 대해서 연산을 해서 답을 구한 예가 있습니다. 이 구장산술이란 책이 누가 혼자서 딱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책들을 모아서 그거를 다 정리해놓은 책이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부터도 풀려서 여기저기 쓰여왔던 것을 정리한 게 벌써 2100년 전, 2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이런 연립방정식, 첨가행렬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연립방정식 문제들이 동양에는 벌써 2000몇백 년 전부터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이런 기록을 찾기가 훨씬 더 그 최근에 공부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느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나타내보자.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계수행렬을 만들고 x, b 벡터를 만들어서 ax 이퀄 b로 표현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첨가행렬은 이렇게 a하고 b를 가지고 첨가행렬을 만들 수 있죠. 이것들을 뭐 행렬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걸 세이지를 이용해서 또는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행렬을 정의하고 b란 벡터를 이제 3x1 행렬을 정의해서 A하고 B를 어그먼트로 묶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A 행렬에다가 B가 이렇게 곱해져서 더해져서 어그먼트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어그먼트 행렬이 만들어지는 걸 가우스 소거법을 하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런 그 첨가 행렬이라는 용어, 이제 어그먼트 매트릭스라는 용어는 그 이름을 준 것은 이제 서양에서 최근에 준 건데 언제 사람이에요? 이게 한 1900년 정도니까 겨우 이제 여기에 이제 서양식 이름을 준 것은 보커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하던 분인데 이제 저기 미국에서 유럽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귀국해서 하버드대 교수를 하던 보커가 이런 그 행렬에 그런 모양 행렬이 여기저기 쓰이니까 이제 이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시리어스하게 이런 그 첨가 행렬에서 공부하게 된 것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죠. 그게 이제 소개된 그런 책들이고 그러합니다.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2조들이 발표를 시킬 텐데 푸는 건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풀면 될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일단 그 문제들을 풀고 뭐 답이 있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숫자나 식을 바꾸어서 더 이쁜 문제로, 더 깔끔한 문제로 만들어서 Q&A에 올리고 토론해서 파이널라이즈 한 다음에 그걸 모아서 그 2장 1절, 2장 2절, 2장 3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연립방정식이고 계수행렬을 구해라. 그 연립방정식 AX를 B 모양으로 바꿔라. 첨가행렬을 구해라. 뭐 간단히 구해주면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첨가행렬이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 선형 연립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뭐 이런 이 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에서 선행변수와 자유변수의 개수를 각각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면 요 리딩 개수가 이런 경우에는 하나, 여기 x1이 있고 x2가 있고 x4가 있네요. 요 세 개가 이렇게 계단형으로 있으면 세 개가 이제 리딩 변수니까 리딩 변수 세 개네. 그럼 남는 게 x3가 남고 x5가 남으니까 이게 자유 변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또 n차의 정사각행렬의 i번째 주대각 성분은 이항계수일 때 그 행렬의 주대각 성분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주대각 성분들의
이 각각 표현이 이렇게 되니까 주량 성분들을 다 합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그 주량 성분을 다 이걸 이제 트레이스라고 정의를 하는데 나중에 그 주성분의 합을 구해봐라 하는 뭐 그런 간단한 문제고, 또 이런 연립방정식 해를 가지고 있느냐 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뭐 3차식이니까 쉽게 손으로도 구할 수 있을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커져서 이제 5차나 7차 행렬이 돼서 이게 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제 약간 계산이 번거로워지죠. 그런 거 할 때는 도구를 얻어서 이제 이걸 손으로 직접 해보면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러고 그걸 프로그램에 한 걸 이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준 걸 보면, 이게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커질 때는 요걸 좀 고쳐서 쓰면 되는구나. 숫자 어떻게 바꾸면 되겠구나. 크기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구나. 그 정도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사이즈의 문제도 다 대충 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고, 요 크리커라는 것도 수학에서 최근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강좌에서 쓰이고 있는 테크닉인데 우리한테는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토론 문제 여기에서 보면 뭐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연립방정식에서 이게 하나의 해라면 전체 해는 이제 어떤 모양일까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동차 연립방정식의 해와 요 1차 연립방 이런 이 원래 방정식의 특이해 스페셜 솔루션과 이 동차 연립방정식의 해집값과의 요 관계를 이용해서 이 동차 연립방정식의 해집합만 구하면 스페셜 솔루션만 하나만 구하면 그 스페셜 솔루션 플러스 이 동차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합치면 실제로 이런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쓰일 그런 문제들이고, 뭐 여기 있는 문제 같은 건 이건 아까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해 줬듯이 세 개의 미지수와 세 개의 식으로 구성된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들을 이제 그림을 직접 그려보고 분류를 해봐라 하는 식으로 얘기해 준 겁니다. 카스를 이용해서 뭐 이런 1차 결합을 한번 4차원 공간일 때 표현해보라. 이런 것도 1차 결합 표현해서 요 세벡터 1차 결합으로 표현해라. 근데 1차 결합에 대해서는 1장에서 이미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 개수들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인터랙티브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크롬에서. 그 외에 이제 이 매트릭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소개한 아주 개성이 강한 수학자 J.J. 실베스터에 대한 얘기들을 해줬고, 관심 있는 사람들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2장 1절을 끝내고 2장 2절은 가우스 소거법과 가우스 졸단 소거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데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